라오스의 한 집주인 여자가 이 영상의 주인공인 군몽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미 3번 결혼했던 그녀에게 군몽은 4번째 청혼 상대입니다. 그녀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뤄지는 격식을 갖춘 청혼입니다. 군몽은 한국에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드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3번의 결혼을 겪고도 그녀는 군몽과 결혼할 결심이 섰습니다. 한국 남자는 결혼 상대로 라오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안이 왜 하필 4번째 상대로 군몽을 골랐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답은 그녀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이 땅에 오래 뿌리내린 사회 구조에 있습니다. 막내딸이 재산을 물려받는 사회, 여자가 먼저 청혼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 그리고 그 답을 따라가다 보면 한국 남자 스스로도 몰랐던 매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혼해도 자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일에 미친 듯 매달리는 사람들, 동아시아적 가치가 만들어낸 양날의 매력입니다. 군몽은 라오스에 들어와 2해를 더부살이로 게스트하우스의 장기 숙박자로 남의 집 문간밤 신세로 떠돈다. 그 신세를 면하고 싶은 것이 새집을 얻으러 다니는 진짜 이유다. 가진 것이 적으니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다. 미안짠 시내를 벗어난 변두리들을 하나씩 돌아보다가 황금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폰컴이라는 마을에서 마음에 드는 집 하나를 만난다. 집주인은 나이 40의 여사, 이름은 드안이다. 군몽은 그녀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계약도 시원시원하다.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낸다. 드안은 그걸 통 큰 세입자의 배포로 여기겠지만 실은 계산 속에 있다. 장기 일시불 계약에는 할인이 붙는다.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실제로는 10달치 값만 치르는 셈이다. 수도 위암잔의 중심, 개선물에서 6km쯤 떨어진 곳이다. 대지 200평의 방 4개,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 홀몸인 남자 하나가 살기엔 과분할 정도로 큰 집이다. 대문 옆에는 땅의 정령을 모신다는 작은 사당, 파품이 놓여 있다. 오랫동안 새가 나가지 않아 비워두었던 집이기도 하다. 군몽은 한동안 집먼지 알레르기로 고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군몽에게는 계산이 있다. 한 칸은 살림방으로 쓰고 나머지 반들은 홈스테이로 돌릴 요량이다. 군몽이 그때까지 몇 해를 살아온 곳들은 다 불교 국가다. 그 세월 동안 공사상 하나쯤 터득했다면 축복받을 일이겠으나 정작 그의 몸에 밴 것은 공이 아니라 공짜사산이다. 대단한 사업 구산이랄 것도 없다. 사를세를 여행자에게 대물려 전가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집이 생기니 입어른 차도 공짜로 타고 싶어진다. 군몽은 라오스에서 가장 큰 자동차 딜러 회사의 렌트 사업부를 찾아가 승합차 한 대를 1년 계약으로 빌린다. 이때 군몽의 사업이랄 게 있다면 이런 것이다. 라오인에게 독채를 얻어 밤을 여행자들에게 나누어 파는 홈스테이 운영자. 투자가 필요한 호텔이나 반듯한 게스트하우스와 비교하면 궁색하지만 최소주의자인 군몽이 가진 공짜 사상의 정수다. 내 것을 만들지 않고 남의 것을 빌려서 그 빌린 것으로 다시 남에게 이바지하는 예. 군몽은 그렇게 집도, 차도, 심지어 나중엔 마당의 화단과 화분까지도 공짜로 얻어가며 살 것이다. 군몽이 이런 헛헛한 계산을 세울 수 있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다. 인천, 위암짠 직항 노선이 있고 라오스를 소개하는 여행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 자유여행자들은 들어온다. 문제는 입지다. 군몽이 홈스테이를 하려는 곳은 배낭여행자들이 몰리는 매콤 강변이나 여행자 거리와는 한참 동떨어진 면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인의 여행 패턴이다. 3박 5일, 길어야 4박 6일, 수도에서는 깜빡잠만 자고 왕위안이나 루앙파방 같은 다음 행선지로 떠나버리는 일정이니 수도 위앙짠 자체에 여행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별로 없다. 그래서 군몽이 내세울 수 있는 경쟁력은 하나다. 심야에 공항으로 픽업을 나가고 아침엔 맛집에서 든든하게 먹인 다음
다음 행선지로 떠나는 차편이 있는 곳까지 바래다주는 원스톱 서비스. 대단한 게 아니어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시내에서 펑컴까지는 고작 6km 거리다. 그런데 그 6km 안에 너른 들판과 논이 펼쳐져 있고 포장길이 끝나면 비포장을 한참 타고 들어가야 한다. 도시의 최대 장점이 익명성이라면 변두리는 그 반대다. 여기서는 누가 누구인지 다 안다. 농촌이나 다를 바 없는 삶이다. 드안은 국몽의 철저한 감시자다. 그리고 국몽의 이웃들은 드안의 충실한 정보원이다. 심야가 되면 목줄도 하지 않은 갯대들까지 나서서 드안의 정보원들에게 국몽이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를 신호로 알린다. 큰 집의 장점은 넉넉함이고 단점은 청소다. 마당이 넓다. 망고나무, 잭프룻나무, 그리고 양귀비가 좋아했다는 여지의 4촌쯤 되는 망야이 나무들이 경계목처럼 서 있어서 낙엽이 하염없이 떨어진다. 게으르기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국몽도 결국 새벽형 인간으로 마담새로 길들여져 간다. 마담새가 된 국몽은 집안에 유실수를 많이 심은 드안에 대해 조경 감각이 없다고 투덜거린다. 열대의 집에 종려나 야자를 심는 것은 보기 좋으라는 것도 있지만 낙엽이 지지 않아 경계목으로 심는 것이다. 마당에 드나드는 것은 고양이만이 아니다. 동네 아이들도 심심하면 놀러와 마담을 뛰어다닌다. 망나이 나무에 올라가 방구벌레를 잡겠다고 나서는 것도 아이들이다. 볶아 먹으면 고소하다고 한다. 국몽에게는 여전히 그 이름 그대로 역한 벌레지마. 국몽은 그 아이들에게 세차를 시키고 용돈을 쥐어주곤 한다.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까? 절에 살던 고양이 한 마리가 독립을 해서 마담을 드나들기 시작한다. 얼굴만 유독 하얗다고 나카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밥을 나눠준다. 국몽은 녀석에게 다짐하듯 말하곤 한다. 내 야성만은 잃지 말아다오. 국몽이 그 집에서 산지 1년이 지나 재계약을 한다. 그 무렵부터 드안의 출입이 눈에 띄게 잦아진다. 처음엔 친구들과 함께다. 드안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데려와 맥주를 짝으로 사오고 앰플을 켜서 풍악을 울리며 술을 먹자고 국몽을 보챈다. 라오스에 들어와 술을 끄는 국몽은 그들과 잔을 나누지는 않지만 흔히 깨지지 않도록 취임새 정도는 넣어줄 아란이 있다. 다음 벌은 자식들을 앞세우고 온다. 드안에게는 4명의 자식이 있다. 장남은 이미 성인이라 자주 오지는 않는다. 마지막 아들이고 나머지는 딸세, 둘은 5년제 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막내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나이다. 장남은 첫 남편의 자식, 딸 둘은 둘째 남편의 자식, 막내는 세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다. 그 세 번째 남편과도 얼마 전에 갈라섰다고 한다. 아버지가 셋이나 갈렸어도 아이들은 모두 드안의 집에서 사이좋게 지낸다. 이따금 막내딸을 보러 세 번째 전 남편이 들르는 정도다. 착한 사람이고 드안보다 어리다. 갈라선 이유는 국몽도 끝내 듣지 못한다. 드안은 빈손으로 국몽의 집에 들어오는 법이 없다. 호랍이나 다름없이 지내는 국몽은 혼밥이 다반사라 한 끼를 대충 때우는 형간인달. 드안이 고기를 굽거나 생선구이를 하면 국몽도 냉장고를 털어 한국 반찬 몇 가지로 구색을 맞추곤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조촐한 가족 파티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국몽이 곁을 조금 내주는 것 같자 드안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한다. 자기 집안이 라오스 전통주를 빚던 부가였다는데요. 동네 유지 집안의 막내딸이라는 것, 그리고 전 남편들과의 사연. 라오스 사회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딸이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대체로 막내가 최종 상속자가 된다. 드안은 집안의 땅과 집들을 이미 자기 것처럼 말한다. 드안이 내 자식의 내력을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스스럼 없이 알려준다. 동네 유지의 막내딸이라는 것은 봉장도, 이웃도, 정복을 잊지 않은 비밀경찰까지도 드안의 정보망 안에 있다는 뜻이다. 그 정보망은 두 가지 일을 한다.
하나는 방패다. 홈스테이를 허가도 받지 않고 손님을 받는 세입자를 경제 담당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지만 드안이 그 앞을 막는다. 다른 하나는 감시다. 드안은 그렇게 친구들을 떼어내더니 그 다음엔 자식들도 떼어놓고 혼자 들르기 시작한다. 곰놈이 유실수 가지엔 안에 걸어놓고 현관 베란다에 화분을 줄지어 놓아두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깨닫게 되자 드안은 올 때마다 협죽도 분재와 신장 모양의 돈나무를 날라온다. 화분은 갈수록 안쪽으로 들어온다. 거실을 지나 복도를 지나 급기야 곰놈의 화장실까지 화분이 놓인다. 손님방도 아니고 마당도 아니고 화장실이다. 곰놈은 드안의 마음과 신호를 전혀 잊지 못하고 있다. 어느 날 곰놈이 잠깐 외출했다 돌아오니 화분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마당 양쪽이 파헤쳐져 있다. 드안은 나호로 12식꽃이라 부르는 채소와 화단에 인보를 사서 다 자란 아들과 함께 만든다. 곰놈이 지나친 호의를 만류해도 소용이 없다. 생각해보면 딱히 말릴 이유도 없다. 곰놈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떠나면 마당도 화단도 결국 다시 드안의 것이 될 테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공채사 상가에게 공짜로 굴러들어오는 화분과 노동력을 마다할 재간이 있을 리 없다. 화분값도 화단을 만드는 품삯도 곰놈의 주머니에서 한 푼도 나가지 않는다. 화분과 화단으로 끝난 것도 아니다. 하루는 값비싼 장미목을 깎아 만든 관우삼을 선물이라며 들고 온다. 돈 많이 벌라는 뜻이라고 한다. 나호 사회에서 여자는 대체로 남자에게 갑이다. 선물도 오래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쪽이지 여자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물론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이 선물 공세부터가 이미 예사롭지 않은 신호다. 그리고 드안은 곰놈이 묻지도 않았는데 은근히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기 시작한다. 땅은 어디에 몇 헥타르, 어디에 몇백 평, 네 군데의 땅이 있다고 한다. 집도 마찬가지다. 곰놈이 사는 집,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다른 곳에 한 채가 더 있다고.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 땅과 집들을 앞으로 같이 운영하면 어떨지, 자산을 어떻게 불려야 할지 곰놈의 의견까지 물어온다. 곰놈은 생각한다. 집주인이 부자라는데 내가 질투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열심히 추임새를 넣어준다. 드안이는 부자여서 좋겠다고. 드안으로서는 그 자랑이 계산된 것이다. 재력을 보여주어 환심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곰놈이 그때마다 성실하게 추임새를 넣어주자 드안은 그것을 다르게 읽는다. 오빠도 나에게 관심이 있다. 신년 무렵 드안은 곰놈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함께 있는 자리다. 외할머니는 평소 드안의 언니가 모시고 있는데 이날은 특별히 함께다. 명절 인사를 나누는 자리인 줄만 알았는데 외할머니가 손수 곰놈의 뒷목에 물을 부어준다. 고지식한 곰놈은 명절 풍습이더냐고 감사히 받을 뿐 그 물 한 그릇에 담긴 뜻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고 얼마 뒤 드안이 부탁을 해온다. 곰놈이 국제면허가 있고 좌측과 우측 운전을 모두 할 수 있으니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국경 넘어 태국 치앙칸까지 나들이를 다녀올 수 있겠느냐고. 이미 이때부터 드안은 곰놈을 한국어로 오빠라 부르고 있다. 명분은 그럴듯하다. 외할머니 연세가 있으니 돌아가시기 전에 나들이 한번 시켜드리자는 것이다. 곰놈이 특별히 좋아하는 여행지라서 그러마한다. 강변 목조 가옥이 늘어선 마을을 함께 걷고 발코니에서 사진도 찍고 새 여자와 나란히 서서 웃는다. 고지식한 곰놈은 그런 김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표는 연착에 잦아제때 도착하는 법이 없다. 손님을 픽업해오면 운 좋아야 새벽 1시 유심 세팅해주고 환전해주고 이런저런 자비를 다 처리해주고 나서 새벽 2시에 눈을 붙이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고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손님들을 깨워 아침을 먹이고 왕이양 가는 미니밴 파는 곳까지 데려다주면 오전 9시나 10시 닿으면 마당 쓸고 방 청소하고 친구를 매일 빤다. 바이크가 주된 이동수단인 나라에서 자동차 운전이란 기술이다. 국mom은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거기다 영어도 되고 중국어도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본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훈수까지 두는 남자다. 대단한 조언도 아니다. 어디서나 통하는 단순한 이야기일 뿐인데 이 소박한 사회에서는 낯설고 새롭게 들릴 뿐이다. 드안으로서는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인지 대단한 것인지 가늠할 길이 없다. 그래도 그런 발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전 남편들과는 다르다. 나오 여성들 사이에서 남자란 흔히 머슴, 잘해야 집사 정도로나 여겨지는 존재다. 그런데 이 남자는 집사치고는 유능한 집사다. 자식들을 국제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되겠다는 혹은 보내더라도 학업까지 봐줄 수 있겠다는 계산이 드안의 내리에 갈마든다. 게다가 화분을 가꾸고 난에 걸어두는 취미까지 있으니 누가 봐도 가정적인 남자다. 이것은 드안의 생각일 뿐 한국인이 가진 직업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지 부지런한 것과는 다르다. 이런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드안에게 국mom은 나오 남자들 중에는 없던 전혀 다른 인간형이다. 드은의 속마음은 이 오빠 뭐야? 명절을 앞둔 어느 날 드안이 자기가 사는 집으로 점심 초대를 한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드안은 대답 대신 국mom이 그래서 반드시 가겠다는 화답만 받아낸다. 맞이하게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미리 따져 묻지 않은 것은 국mom의 치명적인 실수다. 드안의 집에 도착해보니 드안과 드안의 어머니 그리고 드안의 외할머니까지 3대가 모여있다. 남자 어른은 한 명도 없다. 보제 중인지 일고 중인지 국mom은 알 수 없다. 드안이 세입자가 방문한다는 것을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미리 전해둔 눈치다. 이날은 드안이 어른들을 모셔놓고 국mom의 의사를 직접 들려주려는 자리를 만든다. 국mom이 뭔가 이상하게 굴러간다는 낌새를 느끼지만 그게 무엇인지의 짐작도 못하고 있다. 드안이 입을 연다. 드안은 오판을 한다. 이 오빠가 이미 결혼에 동의했다고 판단한다. 나오인과의 소통이라면 틀린 판단일 수 없다. 드안은 최소한 말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거절당한 제안이 없다. 같이 살자는 제안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것은 드안의 감각으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제안이다. 나오스가 아무리 목의 전통을 이어왔더라도 신랑 될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드안은 현실적인 여자다. 국mom이 한국에 아내와 딸을 두었다 한데 이태가 되도록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이역만리에 홀로 사는 남자라면 가족이 없는 것이나 매한가지 아닌다. 드안은 국mom이 걸거 사실상의 이혼 상태로 여긴다. 드안이 그리는 것도 3번이나 결혼을 한 마당에 정식 혼인신고까지는 아니다. 한 집에서 부부로 지내면 충분하다. 드안은 국mom에게 드디어 청혼을 한다. 그동안의 모든 과정, 친구를 떼어내고 자식을 떼어내고 화부를 나르고 화단을 만들고 제사를 자람하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이 청혼을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것을 눈치 없는 국mom은 그제야 깨닫는다. 나오 3회가 목의 중심이라는 것쯤은 국mom도 익히 알고 있다. 혼사를 주도하는 쪽은 늘 신부 측이지만 청혼이라는 말을 꺼내는 형식적 절차만큼은 관례상 남자의 몫으로 남아있다. 지참금을 치러야 혼인이 성립되는 구조이니 청혼 자리란 사실 신부 측 부모와 지참금을 협상하는 자리에 가깝다. 주로 어머니의 의사지만 나오로 지참금을 카동이라 부르는데 말 그대로 신랑 될 사람이 결혼에 드는 비용을 내라는 뜻이다. 이웃나라 태국에서는 같은 것을 신소시라 부르며 흔히 젖값이라고 설명한다. 젖을 먹인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이니 논리적으로 그 값을 받아야 하는 것은 신부의 어머니일 수밖에 없다.
드안의 갑작스러운 결혼 제안에 슬기구멍이 막혀버린 국몽은 반사적으로 거절을 하고 만다.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을 거쳐 가장 역할을 맡고 있는 드안이 어른을 모셔놓고 먼저 마음을 내보인 자리였다는 것을 헤아려 볼 겨를이 없다. 국몽은 아차 싶어 자신의 실언을 수습하기 바쁘다. 국몽에게 한국에 아내와 딸이 있다는 것을 드안이 모를 리에 없다. 드안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을 때마다 국몽도 밤새하듯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조금씩 열어보였으니까 국몽은 재차 아내와 딸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드안은 상관없다고 한다. 반백년을 살아온 국몽이지만 이 순간에는 변별한 임기응변을 떠올리지 못한다. 혼인은 인생의 중대한 일이니 시간을 두고 깊게 생각해보자는 상투적인 말도 꺼내지 않는다. 국몽은 그 자리가 어떻게 수습되었는지도 모르고 기가한다. 자신의 무지에 대한 자책과 드안을 향한 미안함이 계속 갉아드는 상태로 드안이 받은 상처는 단순한 시련의 상처가 아니다. 한동안 드안은 마을 화제의 중심일 것이고 비웃음을 사지 않을 도리가 없다. 개떼까지 나서서 정보원 노릇을 하는 동네니까 국몽이 귀가도 하기 전에 마을에 그 소식이 퍼졌을 것이다. 며칠간 드안은 국몽의 집에 얼굴 비침을 하지 않는다. 화단의 채소와만 저 혼자 자라고 있다. 국몽은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는다. 묻는다고 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도 아니니까. 시간이 말을 한다. 한밤중 국몽은 마당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다. 지은 죄가 있어 선뜻 내다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 국몽은 커튼 뒤에 숨어서 트럭에서 목재가 부려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드안은 나무를 부려놓고 국몽이 아무런 기척이 없자 맥주 한 깡통을 그 자리에서 목으로 들이붓고는 빈 깡통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리고 떠난다. 드안의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기를 기다린 뒤 국몽은 마당에 부려진 그 목재에 대해 묻는다. 오빠 옆에 집 짓고 살려고 가져갔었지? 국몽은 계약 기간이 끝나 드안에 대해 끝내 풀리지 않는 미안함과 어색한 작별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온다. 돌이켜보면 공차 사상가에게도 계산서는 날아온다. 집도 공짜로 빌리고 차도 공짜로 빌리고 화분과 화단까지 공짜로 얻었지만 그 모든 공짜의 마지막 한문말은 국몽이 도저히 치를 수 없다. 드안이 청구한 것은 돈이 아니라 국몽이란 존재니까.